이번 시간에는 우리 TET 1급 실무 과정에서요. 교재는 327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파트를 갖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3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그 1000번에서 그 어디죠? 세무전자에서 저기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 사용했었는데 여기 회계 그 회사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1100번에 3일전자로 이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회사 코드를 1100번 3일전자로 클릭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그 세무전자에 대한 것들은 앞에 그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고정자산 입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됐다는 얘기죠.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FAT 1급, TET 2급 계속해서 연습들을 했던 항목이라서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복습 과정이니까 우리 328페이지에 수행 내용 문제 1번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여러분들 여지껏 보셨던 것처럼 문제에서는 가끔가다 상품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상품과 제품의 코드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상품인지 제품인지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지 돼요. 실수했던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답니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다면 외상이란 뜻이고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해서 발급 전송하세요. 예, 기본적인 FAT 1급에서 해봤던 문제 한번 연습해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회계에서요.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날짜는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5월 10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에서 11번 과세 선택하면 되실 거고요. 품목은 컴퓨터 써주시고요. 컴퓨터. 수량은 50개. 단가는 40만원. 거래처는 베스트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베스트원 밑에 있는 거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거니까 여기다가 입력하면 발행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분계는 외상이라고 했으므로 분계 유형 2번 해서 제품 매출과 외상 매출금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봤으니 요 내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죠. 자, 5월 10일 날짜로 밑에서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5월 10일 날짜 5월 10일 날짜로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순서대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요. 발행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 끝나죠.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완료. 예. 자, 뭐 여러분들이 익숙히 이 정도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반 저긴 하지는 않을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5월 10일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란에 전자발행 이렇게 됐던 내용 한번 직접 해 보셨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3번에 국세청 전송, 그다음에 발급된 확인 내용들까지 어떻게 확인하라고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세무 1급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5월 1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공급 시기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연습하시게 될 3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원칙은 이렇게 공급 시기에 있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빈번하거나 잦은 그런 거래처일 때에는 333페이지처럼 거래가 2건 이상, 거래에서 3건, 4건, 한 거래처에 반복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원칙에 예외가 되는 월화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 333페이지에 거래명세서에는 이 거래 일자가 15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러나 얘는 월화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 발행한 날짜는 거래 일자하고 상관없이 매달 말일 날짜로, 즉 5월 31일 날짜로 한 달치를 한꺼번에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한단 말이죠. 자, 얘도 결과론적으로 금액은 지금 외상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회계 TAT 2급에서 연습했던 복수거래, FAT 1급에서도 복수거래 입력해 보셨죠? 그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보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날짜를 갖다가요 5월 31일자로 해주시고요. 여기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이니까 과세로 해주시고, 품목에서는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거기 컴퓨터 써주시고요. 컴퓨터 수량은 30개, 단가는 40만원. 두 번째 노트북 여기 20개, 금액은 80만원. 이거 80만원.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거래처는 하나기업에다가 거래를 했네요. 하나기업 세금계산서 넘어가고, 얘도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월화계 세금계산서는 한 달 그 마지막 날짜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날 10일까지. 그러면 국세청에 언제 전송이 돼요? 11일 날 전송이 되죠. 알고 계시는 것. 자, 그러면 똑같이 날짜는 여기 5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셔서 또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클릭하고 전자발행, 그다음에 클릭하고 아카데미, 매출조에서 발행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AT 2급서부터, 근데 이거 뭐 FAT 1급, 2급, FAT 1급이죠. FAT 1급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담당한 회사에서 이런 매출 담당을 하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수시로 있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TAT 2급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냈는데 잘못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내용들의 그 목록이 3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에서 이 각각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정 발급 사유를 갖다가 선택하고 해보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 여기서 정리하면서 배웠던 것이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짜가, 그 요건이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게 있고, 소급해서 원래 발생했던 날짜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 날짜를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작성일자, 소급 안됨 이렇게 나와 있죠. 335페이지에 작성일자, 소급해야 됨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간단히 주의를 하신다면, 그 작성일자 소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것도 그냥 나름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항목이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종목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월 1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오늘은 1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수정이란 말 들어간 것은 앞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걔를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이론에서 물어보는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입력할 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날짜 누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누르면 원래 발행했던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나타나죠. 근데 아예 애시당초 얘가 없어.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이걸 이론으로 말로 물어보면 좀 순간적으로 당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예시당초 발행이 안 됐었더라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점 이렇게 처음 세금을 계산서를 발행한 날짜가 15일인데 지금 이 날짜 15일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고 그 원인이 발생한 11월 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거기 반품이 있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 날이요? 반품. 이걸 우리는 매출, 환입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 제품을 팔았을 때요. 10월 1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11월 1일 날 반품을 한 거예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반품한 만큼은 며칠 날짜로 발급해줘야 되겠어요. 이유가 반품이 발생한 날짜 11월 1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발급 사유가 뭐였었어요? 공급가액의 변동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하튼 간에 환입되는 경우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10월 15일 날 제품을 10월 15일 날 지금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계약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타 저타한 이유로 11월 1일 날 그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해제된 이 상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10월 15일자 예거를 취소하려는 이 날짜로 취소해야 되겠어요? 원인이 발생한 이 날짜로 취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요 날짜로 해야지 앞뒤가 말이 맞는 거죠. 즉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어야 되는 항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해제라는 말하고요. 해지라는 말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해제라는 말은 원천무효예요. 원래대로 원상복귀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의미는 처음에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공급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해제가 됐다면 아예 공급하기로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우리가 선수금 받아놨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원래 선수금 받을 때도 세금계산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일 날로 발급했었는데 11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원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얘 11월 1일 날짜로 얘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발생한 원인은 11월 1일 날 발생했으니까 얘를 취소시켜줘야 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며칠 날로 해야 된다? 11월 1일 날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해지란 말의 뜻은 현재,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건 다 인정.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오는 날짜에 대해서는 연계약 없던 걸로 함. 이게 해지예요. 좀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좀 이해가 쉬운데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해제가 말이 어울리겠어요? 해지가 말이 어울리겠어요? 해지가 돼야 되겠죠? 20년 전에 했는데 그거 다 취소해? 그때로 돌릴 방법 없죠. 그래서 해지가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계약의 해제는 용어는 벌써 사용했으니까 여러분이 뭐 은행에서 이거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예금에 가입했다가 아니면 적금에 가입했다가 해제를 하는 거겠어요? 해지를 하는 거겠어요? 해지란 말 쓰죠. 해제란 말 쓰지 않아요? 해지라고 써요. 그래서 해지와 해제 용어를 갖다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 공급가액의 변동, 공급가액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거래 행위에서 할인이란 말 많이 썼었죠. 원래 날짜가 한 달 이내에 그 결제를 해주게 되면 원래대로 돈 다 받을 건데 일주일 이내 갚아주면 한 달이 아니라 일찍 갚으니까 그러면 할인해주기로 우리 제품 공급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 안 됐는데 보름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줌으로 인해서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서 공급가액이 할인을 해줘야 된다면 변동되겠죠. 그럼 그만큼 마이너스로 표시해줬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런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된 그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1일이라 할지라도 얘는 11월 1일로 하면 안 되고 소급해서 며칠 날짜로 해줘야 된다? 얘는 10월 15일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밑에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다 보셨던 것들이긴 할 텐데 내국 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자, 이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국내 업체에서 지금 물건을 갖다가 제품을 납품을 했단 말이죠. 납품하는 날짜는 10월 15일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상황에서 15일 날짜에는 아직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지 않았어요.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제품이 납품됐으니까 재화가 공급됐죠. 재화가 공급됐으니 여기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단은 제품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10월 15일이 지나고 11월 1일 날 여기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먼저 번에 발행했던 10월 15일자에 그 과세된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면서 똑같이 바로 이 날짜 원래 납품이 일어났던 날짜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됐으니까 영세월 세금계산서를 10월 15일 날짜로 발급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인 경우에는 날짜를 어떻게 한다? 소급한다요. 날짜를 소급해서 발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날짜를 소급하는 경우는 두 번째로는요. 거기 기재사항 차고 정정 이 당연히 그러겠죠. 기재사항이 기재사항 차고 또는 정정. 지금 거래가 발생한 날은 10월 15일이에요. 그런데 11월 1일 날 보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우리 대표자 명의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금액이 아니라죠. 뭔가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정해 달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얘 날짜를 11월 1일 날 그런 내용 전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얘를 날짜를 11월 1일 날로 수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애시당초 발급했을 그 날짜에 정확하게 발급해서 보냈어야 될 내용을
다시 보내주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날짜를 소급해야 되는 경우는요. 이중 발급했을 때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자, 10월 15일 날 날짜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중복 2장을 발급했어요. 그럼 그 날짜 거 하나 취소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옛 날짜를 소급해서 취소해준다. 여러분들한테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요 날짜를 중요시하고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거라고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6월 1일 거 하고 6월 2일 거 TAT 2급에서 똑같이 여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나름 중요한지라 순서대로 또 다 나와 있네요. 자, 이 해당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수정세금계산서 하나씩 발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 내용은요. 335페이지에 보면 6월 1일 거네요. 날짜는 6월 1일로 해주시고요. 자, 6월 1일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 지금 거래처 요청에 의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애시당초 기재사항이 좀 차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얘 날짜 며칠 날짜를 해줘야지 돼요? 6월 1일자로 소급해서 얘는 지워줘야 되죠. 그리고 새로 발급하는 거는 6월 10일자로 수정해서 고쳐줘야 되죠. 근데 이거 하는 거 세무 2급 때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자, 6월 1일자 조회를 하셨고요.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신 다음에 기재사항 여기 지금 차고 돼서 지금 발급해 주는 거죠. 그죠? 기재사항.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주어진 자리에 보면 날짜가 잘못됐죠. 작성 연월일이 잘못돼서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탭 누르신 다음에 자, 날짜를 지금 봐요. 6월 1일자는 그대로 지금 다 취소해서 없애버렸죠. 그런 다음에 새로 발급하는 날짜는 며칠 날짜로 얘가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60만원, 50만원 발급해서 발급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수정세금계산서 2건이 입력됐다는데 당연히 2건이겠죠. 6월 1일자 하나하고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6월 10일날 제대로 날짜 된 거. 그러면 여기 교재에서는 전체 한꺼번에 조회해가지고선 세금계산서 보내지 않은 거 한꺼번에 발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저희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연습해서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6월 1일자부터니까 월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 거 조회를 하시게 되면 2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거 왜 6월 6일로 했지? 10일 걸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얘 클릭하시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라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발행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발행 2건이 둘 다 발행됐죠. 또 2개 클릭하셔서 세금계산서 이제 전송해 주셔야 돼요. 미전송한 거 조회를 해서 2건. 근데 여기서는 하나씩 따로따로 전송해 주셔야 돼요. 2개가 한꺼번에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먼저 발행 완료하시고요. 또 하나 발행해서 완료하시게 되면 자료 다 완전하게 보내졌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자,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점표에서 우리 날짜 확인을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발행돼 있고요. 10일 날짜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전자발행 제대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처음 해보시는 것도 아닐지라 복습 겸해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337페이지에 날짜는 6월 2일 거예요. 6월 2일 거도 지금 날짜가 지금 벌써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이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해서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기금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공급된 날짜는 지금 보니까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의 5% 돈 결제를 빨리 해서 그럼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400만 원만큼은 58, 40, 400만 원이죠. 400만 원만큼은 이 공급가액이 변동된 할인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에 6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6월 11일 날짜로 4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된 거 변경해서 보내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똑같이 6월 2일 거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수정 사유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있죠. 공급가액 변동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날짜는 지금 발생한 게 6월 11일 거죠. 6월 1일 날 공급한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수량 같은 건 없고요. 얼마? 400만 원. 이렇게 공급가액이 변동이 됐어요. 날짜는 11일 것으로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세금계산서가 11일 날짜로 이렇게 지금 발행이 되어 있겠죠. 자, 요거 또 전송해 주셔야 되죠. 빠르게 전자세금계산서 날짜는 6월 11일 날로 조회해 보시고요. 자, 여기 해당 항목 빨리 발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클릭하셔서 조회해서 발행. 그럼 6월 11일 날짜로 우리가 지금 할인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보내준 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월 3일 거래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지금 TAT 2급 여러분에서 혹시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거기 교재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습하셨던 거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랍니다. 자, 날짜는 인매출 점표에서 6월 3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은 뭔가 봤더니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열대 반입 환입일자는 6월 10일. 그럼 얘는 반품된 거니까 그죠? 6월 12일 날짜로 반품세금계산서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수정 사유를 보시게 되면 반품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환입이 될 것이고요. 예,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환입된 날짜가 지금 6월 12일이에요. 날짜가 발생한 날짜가 반품 발생한 날짜가 12일이니까 날짜는 3일날 공급했던 거에 대해서 그죠? 날짜에 대해서 자, 컴퓨터고요. 반품은 몇 개가 반품이 됐대요? 10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 금액은 50만원짜리였을 거고요. 요만큼을 발급해줘야 되겠죠. 날짜는 전 6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6월 11일 날짜로 발생한 요 반품 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날짜는 6월 12일 날짜고요. 전자발행 눌러서 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발행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반품된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월 4일 거래가 나오네요. 이제 또 같이 해보죠. 뭐에 대한 걸까? 세금계산서 6월 4일 날짜. 계약금 문제네요. 거기다가 여러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를 아주 잘해요. 뭘 잘하냐면 선수금 때문에 선수금을 받았으면은 회계 처리할 때 선수금을 그대로 빼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까먹더라고요. 이따가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림포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 해지하기로 했다고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고 해지가 발생한 날은 6월 13일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얘는 우리 6월 13일 날짜로 지금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눌러보시고요. 항목은 계약의 해제라고 해놓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일단 돼요. 그 다음에 계약금 돌려주는 날짜, 해제가 된 날은 지금 며칠 날짜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6월 13일 날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6월 13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계약금 700만원 이렇게 해서 돌려준다. 예,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6월 4일 날 발생했던 거래에 대해서 지금 선수금 받았던 거 지금 6월 13일 거 조회해 보시면 발행된 게 있겠죠. 금액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자, 근데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세요. 회계 처리된 게 지금 우리 전자 제품인가요? 이게 지금 제품을 마이너스 했다면 얘는 우리가 반품 받았을 때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등등 그렇게 했을 때 이걸로 해주는 것이지 지금은 선수금 받았던 거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버리게 되면 얘는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기 계약금에 관련된 이 계약의 해제만큼은 여러분 아까 별표해 놓으라고 그랬던 게 여기 혼합분기로 눌러주시고요. 지금 부가세 예수금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가 선수금 받았을 때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기록해 놨었잖아요. 제품 매출 대신에 여기다가 선수금을 마이너스 하셔야 돼요. 선수금 조회를 하셔서 선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선수금 계정이 부채 계정인데 발생했던 거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개념은 반품했을 때 제품 매출 마이너스 해주는 거고 똑같아요. 얘는 우리가 받았을 때 제품을 받은 게 아니라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해준 거고 그리고 다시 대변에다가 뭐라고 처리해 줘야 돼요? 이 전체 금액 다 뭘로 돌려줬다 그랬어요?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 그랬죠? 그 현금이 지급됐으니 대변에도 계정번호 여기 현금 해서 얼마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77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발급하는 날짜가 며칠 날짜인지 잘 판단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계약금,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회계처리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 문제 아주 잘 틀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 계약금에 대한 계약 해제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6월 5일 거래죠. 3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신용장에 대한 것이네요. 날짜 조회를 하셔서 메인 매출점표에서 6월 5일 그리고 6월 5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을 사후개설하고 영세율 적용하기로 했대요.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6월 20일이고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6월 5일 날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잠깐만 이 상황 좀 보시죠. 이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내국신용장을 적용해야 되는 수출기업에 이 부가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영세율이잖아요. 근데 영세율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먼저 공급은 해줘야 돼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보내는 거야? 원칙대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까지 발행해서 보내줬다가 사후 그 다음에 내국신용증이 또는 구매확인서가 작성이 된다면 걔를 근거로 해서 6월 5일자 그대로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 신용장이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이렇게 발급됐다 할지라도 원래 거래가 있었던 6월 5일자에 정상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보내준 것처럼
그 날짜로 소급해서 발급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해놓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언제 개설됐다고 얘기했어요? 6월 20일 날 개설됐다 그랬죠? 신고도 6월 달에 해야 되겠죠? 2021년 6월 달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은 날짜죠? 그 다음에 프린터기, 그 다음에 100개, 20만원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영세율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액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2건 입력되었대요.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 2장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날짜는 6월 5일 거를 조회해 주시고요. 자, 2개 나와 있는 거 클릭하시게 되면 연동이 돼서 세금계산서 우선 발행이 될 것이고요. 다시 또 클릭하셔서 전송을 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전송할 때는 각각 2개가 동시에 전송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해주시면 내국신용장에 대한 항목도 수정이 돼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보시게 되면 6월 6일 거네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6일 거. 자, 이번에는 두리온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이중 날짜니까 날짜 소급해서 그 날짜 걸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수정세금계산서 차고 항목은 이중 발급 확인 눌러주시고요. 날짜는 같은 날짜 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하나를 취소하는 거니까 확인 누르면 6월 6일 날짜로 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되겠죠. 6월 6일. 그래서 이 항목도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그다음에 전송하시고요. 발행과 전송 다 아시죠? 앞에 거 누르는 건 우선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누르는 경우는 국세청하고 거래처에다가 전송해 주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발행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는 거 다 끝났죠? TAT 2급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한번 다 연습 복습해 보신 거고요. 345페이지에 별도로 한꺼번에 수정세금계산서 전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실무라고 하는 346페이지서부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끝내야겠죠?